제 아버지를 살해한 김영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가선영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는 가운데 김영란은 무창 학부모들 앞에서 궁지에 몰렸습니다. 살인자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학부모에게 김영란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결국 김영란은 무창을 떠나기로 결심하는데요. 전동민은 떠나는 김영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과연 김영란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백혜지가 넘긴 증거와 가선영 남매의 동맹, 그리고 삼각관계의 충격적인 전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백혜지는 김소영이 총에 맞아 쓰러진 현장에서 주운 휴대폰을 손 안에서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균열이 가 있었지만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백혜지의 손가락이 메시지함을 열자 가선영이 김소영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들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딸을 죽일 수 있느냐는 노골적인 문구부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부터 죽는다는 위협까지 살인 교사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들이었습니다. 백혜지는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 휴대폰의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이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변 나예요. 무슨 일이에요? 이돈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만나야 해요. 백혜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정보죠? 전화로는 말 못해요. 직접 만나야 해요. 이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백혜지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좋아요. 저택으로 와요. 1시간 뒤 백혜지는 가성호 저택의 응접실에 들어섰습니다. 이돈은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혜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백혜지가 물었습니다. 이돈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켰습니다. 메시지함을 확인하는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나하나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디서 구한 거예요? 이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현장에서 주웠어요. 아줌마가 쓰러질 때 떨어진 것 같았어요. 백혜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돈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백혜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걸로 뭘 하고 싶은 거죠? 이변이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백혜지가 되물었습니다. 가선영을 살인 교사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결정적 증거예요. 이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혜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변한테 가져온 거예요. 대가를 원하는 거죠? 이돈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백혜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돈은 팔짱을 끼고 백혜지를 관찰했습니다. 이 여자는 겉보기와 달리 영리했습니다. 순진한 척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정확히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를 원하죠? 이돈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백혜지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지만 이미 금액을 정해놓았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돈도 필요하지만요. 백혜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친구 곁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권리도 필요해요. 이돈의 눈썹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김영란 사모님 곁에 있고 싶다는 말이에요? 네. 친구는 저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도 친구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백혜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돈은 백혜지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 여자는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과 우정에 대한 갈망이 묘하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원하죠? 이돈이 다시 물었습니다. 5억이요. 백혜지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5억이요? 이돈이 되물었습니다. 이 증거의 가치를 생각하면 적은 금액이에요. 이걸로 가선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백혜지가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혜지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증거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조건을 수락하죠. 백혜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대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둬야죠. 이돈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그게 좋아요. 백혜지가 동의했습니다. 이도는 노트북을 꺼내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혜지가 김소영의 휴대폰을 이돈에게 증거로 제공하는 대가로 5억 원을 받으며 김영란의 보호자로서 그녀 곁에 머무를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도는 계약서를 프린트하여 백혜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이돈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백혜지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김영란 사모님은 이 거래에 대해 알고 있어요? 아직은 모르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이돈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친구가 화내지 않을까요? 백혜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현명한 분이에요.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이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혜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돈도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입금은 언제 되나요? 백혜지가 물었습니다. 내일까지 1억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이 증거로 가선영이 실제로 구속되면 지급하죠. 이돈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믿을게요. 백혜지가 밝게 웃었습니다. 백혜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갈게요. 백혜지 씨. 이돈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네?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사모님께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이돈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백혜지가 대답했습니다. 백혜지가 떠난 뒤 이돈은 김소영의 휴대폰을 들고 김영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낡은 창고의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가선영이 먼저 안으로 들어섰고 가선우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으며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선우야. 가선영이 동생을 불렀습니다. 누나. 가선우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남매는 몇 미터 떨어진 채 서로를 마주 봤습니다. 가선우의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날 정신병원에 가뒀어? 가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를 정신병원에 가두지 않았어. 가선영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거짓말. 가선우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이돈의 계략이었어. 가선영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변이 너를 정신병원에 가뒀어. 그리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꾸민 거야. 가선우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누나는 항상 나를 무시했잖아. 내가 회사에 피해만 준다고 생각했잖아. 그건 사실이야. 가선영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너는 프로젝트를 3번이나 말아먹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를 정신병원에 가둘 이유는 없어. 그럼 증거를 보여줘. 가선우가 요구했습니다. 가선영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정신병원 입원 기록이 있어. 보증인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봐. 가선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보증인 란에는 가선영의 이름이 아니라 이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선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이변이? 가선우가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변은 우리를 이간질하려고 했어. 네가 나를 미워하게 만들고 내가 너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지. 가선영이 설명했습니다. 가선우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새끼가 감히. 선우야. 가선영이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동안 이병과 김영란은 계속 우리 것을 빼앗아 가고 있어.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가선우는 누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 날 정신병원에 가둔 게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한테 화가 나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넌 내 동생이야. 우리 엄마가 낳은 유일한 남자고. 가선영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가선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처럼 정신병원에 갇힌 줄 알았어. 너무 무서웠어. 가선영은 동생을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 두 남매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해? 가선우가 물었습니다. 일단 삼촌을 만나야 해. 삼촌의 도움이 필요해.
가선영이 답했습니다. 김영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이변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김영란은 병원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김영란이 물었습니다. 백혜지 씨로부터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돈이 말했습니다. 김영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증거요? 김소영 씨의 휴대폰이에요. 거기에 가선영이 보낸 협박 메시지가 전부 남아있어요. 가선영을 살인 교사 혐의로 고발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죠. 이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휴대폰이요? 네. 백혜지 씨가 현장에서 주워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김영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엄마도? 김소영 씨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돈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영란은 중환자실 유리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에는 인공호흡기를 단 채 누워있는 김소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모님? 이돈이 불렀습니다. 엄마가 다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김영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 것을 얻으려면 작은 희생은 감수해야 해요. 김소영 씨는 실제로 사모님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이돈이 설득했습니다. 김영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결국 날 구했어요. 총을 맞으면서까지. 그건 모성애가 발현된 순간적인 행동이었을 뿐이에요. 김소영 씨의 평생 행적을 보세요. 사모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돈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김영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돈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소영은 김영란이 중학생일 때부터 자신의 빚을 딸 명의로 돌렸고 생리대조차 살 돈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사모님. 가선영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이돈이 재촉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김영란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망설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이돈이 경고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영란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김소영의 창백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증오했던 엄마였습니다. 사랑받은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총알을 맞았습니다. 김영란의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김영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습니다. 증오와 연민,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김영란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창 이선 유치원 원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학부모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이미선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원장님, 우리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김정화가 먼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미선이 물었습니다. 부세미 선생님 말이에요. 신원을 확실히 확인해 주세요. 학부모 중 한 명이 요구했습니다. 신원은 이미 확인했어요. 이선여대 출신이고요. 이미선이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소문이 돌아요. 다른 학부모가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미선이 당황했습니다. 강성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 봤어요? 부세미 쌤이 가성호 회장이랑 결혼했다는데 사실이에요? 이미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전동민이 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동민 씨도 이 상황 알고 있어요? 김정화가 물었습니다. 쌤은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좋은 사람이에요. 전동민이 김영란을 변호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뭔데요?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강성태가 따졌습니다. 그건 쌤의 사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어요. 전동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선생님인데 알 필요 없다고요? 학부모 한 명이 항의했습니다. 쌤이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동민이 반박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5명의 선생님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김정화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에는 다 좋은 사람인 척했지만 결국 다 문제를 일으키고 떠났잖아요.
학부모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요. 전동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강성태가 비웃었습니다. 전동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진지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긴급회의를 소집하겠어요. 김정화가 선언했습니다. 학부모 전체 회의요. 부세미 선생님 해고 건에 대해 투표하겠어요. 잠깐만요. 이미 선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원장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동민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김영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쌤, 빨리 와야 해요. 전동민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영란이 물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난리예요. 쌤 신원에 대해 의심하고 있어요. 긴급회의를 소집한대요. 전화 너머로 김영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전동민은 전화를 끊고 이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누나,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이미선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창고 안에서 가선영은 가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우야, 내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 이 가선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야기야. 가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선우는 긴장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두 남매에게 금기였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정신병원에 가둔 건 사실이야. 가선영이 고백했습니다. 알아? 가선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 가선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는 폭력적이었어. 엄마를 때렸고 나한테도 손을 댔어. 가선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너는 어렸으니까 기억 못해. 하지만 나는 다 기억해. 가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가 술 마시고 와서 엄마를 밀어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했어. 그때 엄마 팔이 부러졌지. 가선우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랬구나. 엄마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아빠를 정신병원에 보낸 거야. 다른 방법이 없었어. 가선영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엄마도 희생자였어. 하지만 엄마는 강한 척했지. 그리고 나한테 강하게 살라고 가르쳤어. 가선영이 고백했습니다. 가선우는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누나의 취약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엄마의 희생양이었어. 가선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완벽하라고 강요했어. 실수하면 용서하지 않았어. 나도 너처럼 엄마가 무서웠어. 가선우는 누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나. 선우야, 이제는 우리가 함께해야 해. 가선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사실상 없어. 우리한테 남은 건 서로뿐이야. 가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누나 말대로 할게. 네가 가진 증거 있잖아. 나한테 줄 수 있어? 가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선영 교수님 비리 증거들이야. 이변이 이걸 가지고 누나를 협박하려고 했어. 고마워. 가선영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남매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 시간의 오해와 갈등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삼촌을 만나러 가자. 가선영이 말했습니다. 삼촌이 도와줄까? 가선우가 물었습니다. 삼촌도 형님 재산에 관심이 많아. 우리한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가선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선우는 누나의 표정이 다시 냉정해지는 것을 보며 약간 불안해졌지만 이제는 누나를 믿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윤호의 펜트하우스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가선영과 가선우가 도착하자 집사가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고급 가구들이 가윤호의 부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조카들이 찾아오다니 반갑네. 가윤호가 소파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삼촌. 가선영과 가선우가 동시에 인사했습니다. 앉아. 차 마실래? 가윤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가선영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윤호는 조카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지 대충 짐작은 가.
삼촌도 들으셨죠?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젊은 여자랑 결혼했다는 거. 가선영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들었지. 김영란이라고 했나? 가윤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여자가 형님을 살해했어요. 가선영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윤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살해? 형님은 원래 자연사할 분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뭔가 했을 거예요. 가선우도 누나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가윤호는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가 있어? 지금은 없지만 찾을 수 있어요. 가선영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가윤호가 본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법적 소송에 삼촌의 힘이 필요해요. 가선영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삼촌도 형님의 동생이니까 상속권이 있잖아요. 가윤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직하네. 좋아. 나도 형님 재산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럼 우리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가선우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가윤호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가선영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영란을 완전히 제거하고 상속 재산의 30%는 내가 가져간다. 가윤호가 요구했습니다. 가선영과 가선우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30%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가윤호의 도움 없이는 김영란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20%로 해주세요. 가선영이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25%. 이게 마지노선이야. 가윤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선영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25%. 현명한 선택이야. 가윤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죠? 가선우가 물었습니다. 내일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자. 김영란을 상대로 상속 무효 소송을 제기할 거야. 가윤호가 계획을 밝혔습니다. 무창으로 돌아온 백혜진은 김영란의 숙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영란이 문을 열자 백혜진은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친구 있잖아. 백혜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왜? 김영란이 물었습니다. 나 이변한테 아줌마 휴대폰 넘겼어. 백혜지가 고백했습니다. 김영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미안해. 그런데 이게 친구한테 좋은 일이야. 백혜지가 변명했습니다. 왜 나한테 먼저 상의하지 않았어? 김영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어. 그리고 이변이 이걸로 가선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대. 백혜지가 설명했습니다. 김영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대가가로 뭘 받았어? 백혜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5억 받기로 했어. 그리고 친구 곁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권리도 받았어. 김영란은 계약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돈이 필요했구나. 응.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야. 백혜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 친구 잃고 싶지 않아. 엄마도 아빠도 다 떠났잖아. 친구까지 떠나면 난 정말 혼자야. 김영란은 백혜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변이 이 계약서 작성한 거야? 김영란이 물었습니다. 응. 친구한테는 이변이 직접 말한대. 백혜지가 대답했습니다. 김영란은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너 순진한 것 같으면서 영리하더라. 그게 칭찬이야? 백혜지가 웃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야. 김영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났어? 백혜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낼 일은 아니야. 어차피 이변한테 넘어갈 거였으니까. 김영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백혜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친구가 화낼까봐 걱정했어. 대신 앞으로는 중요한 일은 나한테 먼저 얘기해. 김영란이 당부했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백혜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혜지는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무창 떠나도 돼? 김영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있어줘. 알았어. 백혜지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백혜지가 떠난 뒤
김영란은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백혜지의 순진함과 영리함이 묘하게 섞인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김영란은 한숨을 쉬며 계약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무창 슈퍼 2층 회의실에는 학부모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김정화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부세미 선생님 해고 건에 대해 논의하고 투표하겠습니다. 김정화가 선언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동민은 뒤쪽에 서서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부세미 선생님이 가성호 회장과 결혼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우리를 속인 거예요. 한 학부모가 외쳤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거짓말쟁이를 선생님으로 둘 수는 없어요. 다른 학부모가 동조했습니다. 전동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쌤이 직접 설명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동민 씨는 왜 자꾸 그 사람 편을 들어요? 이 강성태가 비꼬는 투로 물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하자는 거예요. 전동민이 반박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김영란이 들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정화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김영란은 학부모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김영란이 입을 열려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이변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김영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급한 일이에요. 이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김영란이 작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가선영과 가선우가 손을 잡았어요. 둘이 함께 사모님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돈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김영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더 큰 문제는 가성호 회장 동생 가윤호까지 그들 편에 섰다는 겁니다. 상속 재산의 25%를 조건으로 동맹을 맺었어요. 이돈의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김영란은 눈을 감았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야 해요. 당장요. 이돈이 말했습니다. 김영란은 학부모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동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영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김영란이 이돈에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영란은 다시 학부모들을 향해 섰습니다.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무창을 떠나 서울로 가야 할지 아니면 이곳 주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할지. 전동민이 김영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쌤, 어떤 선택을 하든 제가 지지할게요. 김영란은 전동민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김영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학부모들은 숨을 죽이고 김영란을 바라봤습니다. 김영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본명은 김영란입니다. 부세미는 제가 이곳에서 사용한 가명이에요. 김영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강성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를 속인 거잖아. 네, 속였어요. 김영란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 김정화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김영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가성호 회장과 결혼했습니다. 계약 결혼이었어요.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보호하기 위해 이곳 무창에 숨겨주셨어요. 보호? 누구한테서요? 한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의붓 자식들이요.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김영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학부모들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김영란의 진지한 표정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용한 거예요? 강성태가 비난했습니다. 아니요. 김영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숨기 위해 왔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진심으로 이곳을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과 아이들을 이용한 게 아니에요. 전동민이 김영란의 옆에 섰습니다.
여러분, 쌤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우리 다 봤잖아요. 공룡핑 터트렸을 때 직접 수선하고 전주원이 없어졌을 때 제일 먼저 찾으러 뛰어갔고.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김정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영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한 약속은 모두 지켰어요.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죠. 그럼 유치원은 사준다는 약속도 진짜예요? 이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지킬 겁니다. 김영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강성태가 비웃었습니다. 돈이 있기는 한 거예요? 가성호 회장 재산 받기는 한 거예요? 김영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돈이 아니라 백해지였습니다. 김영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 큰일 났어. 백해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뭔데? 가선영이 뉴스에 나왔어. 친구가 회장님 죽였다고 기자회견 하고 있어. 백해지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김영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학부모들 중 누군가가 휴대폰을 켜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가선영 교수가 기자회견 중이에요. 한 학부모가 외쳤습니다. 학부모들이 우르르 그 휴대폰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가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살해한 김영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가선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부모들이 김영란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의심을 넘어 공포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살인자예요?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김영란이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회장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전동민이 김영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쌤을 믿어요. 김정화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생님을 믿어요? 당장 서울로 가서 해명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영란은 학부모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두려움, 의심, 분노가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동민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김영란을 믿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시간을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김영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무창을 떠나겠습니다. 쌤. 전동민이 김영란을 불렀습니다. 김영란은 전동민을 바라봤습니다. 주원이 아버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주원이한테 잘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전동민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쌤, 꼭 가야 해요? 네, 가야 해요. 김영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란은 학부모들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녕이라고 전해주세요. 김영란은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전동민이 그녀를 따라 나가려 하자 김정화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동민씨, 진정해요.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전동민은 김영란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